네, LA 카운티 코로나19 하류 신규 감염자가 1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LA 카운티 어디 할 것 없이 바이러스가 많이 번졌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코로나19로 일부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도둑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곳 LA의 코로나19 수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요즘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코로나19 수치 발표할 때마다 숨이 콱콱 막히는 정도입니다. 네. LA 카운티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가 12,819명이었습니다. 네. 13,000명에 육박한 수치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10,000명을 처음 넘어섰죠. 그랬었죠. 1,528명이었습니다. 10,000명 넘은 것만으로도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나마 그 후 이번 주엔 다 10,000명을 넘진 않았습니다. 8,000명대, 9,000명대 이 정도 수치 기록하다가 근데 어제 갑자기 12,819명으로 일요일 최고치보다도 2,000명 이상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자가 늘다 보면 또 입원 환자도 늘고 중환자실 환자도 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LA에서 입원 환자가 지난 이틀 동안 3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총 3,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가 3,000명 이상 넘은 게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전체 입원 환자 가운데 23%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가주 11개 카운티 이 중환자실 여유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점차 줄어드는데 LA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중환자실 여유분 지난 일요일에 15% 밑으로 떨어져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새로운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게 7.7%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역시 사망자도 계속 같이 늘겠네요. 네, 어제 보고된 LA 사망자는 74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LA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주민 수는 총 8,151명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 수가 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사망한 미군 수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29만 2천 명을 넘었는데요. LA에서만 근데 8천 명 이상이 나온 셈입니다. 네. 문제는 지난달 이미 감염자가 급증해서 향후 사망자 수가 더더욱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LA 카운티에서 도심 지역이건 외곽 지역이건 할 것 없이 전체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되겠어요. 네. 왜 이전에는 사실 좀 인구가 밀집한 곳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 네네. 그렇게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나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이 이번 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크게 뛴 곳들이 있습니다. 샌 가브리엘 밸리, 사우스베이, 웨스트사이드, 그리고 센트럴 LA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면 실버레이크, 클레어몬트, 로즈미드, 샌 가브리엘, 사우스 엘몬테, 호손, 팜스, 웨스트체스터, 레녹스, 그리고 사우스 LA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지금 포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200% 이상 코로나19 이 감염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LA 외곽 지역에 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네요. 네, 이 LA 카운티의 주택 밀집지, 또 그 주택 안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 특히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더 위험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라티노 주민들이 백인이나 다른 인종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염됐고 희생됐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외곽 지역도 엄청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웨스트체스터, 클레어몬트, 실버레이크 이런 지역들인데요. 예를 들어 LA 동부 끝자락에 있는 클레어몬트를 보면 11월 말 2주간 345% 감염자 급증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11월 말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522명. 물론 LA 카운티 평균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가 622명이어서 이보다는 그래도 적은 수치입니다만 그렇지만 많이 비슷해져서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식인데 어떤 변화가 생겨났나요?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앞으로 이 운전 실기 면허 시험이 중지됩니다. DMV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운전 실기 시험은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중단이 시작되고요. 네네. 일단 최소 2주 동안 중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주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 봐가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전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주민들은 면허를 못 따겠네요. 네, DMV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운전 실기 시험은 이 처음 운전면허 따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상업용 면허 따는 사람들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시험이 중단됐으니까 그 경우는 이 기간만큼 앞으로 최소 2주 동안은 그 첫 면허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70살이 넘으신 시니어분들 DMV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네, 이 소식은 이미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70살 이상 시니어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직접 DMV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6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대신 DMV 웹사이트에서 여러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뭐 차량 등록 갱신, 또 면허증과 신분증 갱신 등 서비스 제공되고 그리고 리얼 아이디 이건 내년 10월 1일로 1년 시행이 연기됐는데 이 리얼 아이디 신청서도 역시 웹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70살 이상 시니어들은 1년이 자연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다음은 팬데믹 후에 좀도둑이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이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배고픔으로 빵을 훔친 주인공 장발장을 떠올리게 하는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이 Stealing to Survive. 그러니까 살기 위해 훔친다라는 거죠. 네. 메릴랜드주에 사는 진이란 이름의 여성, 20대 여성인데 싱글맘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로 차일드 케어 시설들이 다 문을 닫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당 $15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잦은 퇴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한 달 뒤에 돈이 다 떨어지자 인근 대형 마트에 가서 그 아들의 유모차를 함께 끌고 갔는데 그 유모차에다가 음식을 몰래 숨겨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쌀, 감자 이런 것들을 몰래 숨겨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신문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 지원마저 끊겨버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렇게 싱글맘인 진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식료품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유통업체나 보안 전문가들, 경찰 등을 상대로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상점 절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급증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9.11 테러나 아니면 2008년 그 불경기 당시에도 이런 절도가 늘긴 했지만요. 최근에 보면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필라델피아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이 지역 소매업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적어도 7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서 60%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런 상점 절도는 범행 대상이 다 뭐 빵, 파스타, 분유 이런 식품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이 패키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주민들이 글쎄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끼니 챙기기 어려운 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네,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실업자는 늘었지만 경기부양책 지원이 끝나니까 이런 추가 대책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끼니 챙기기 어려운 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식품 좀도둑으로 이어지는 그런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중순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먹을 음식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수로 다 보면 2,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연방 센서스국이 이런 조사를 1998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품 좀도둑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마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 또 암행 도난 방지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배를 고른다라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상황이죠. 수가 없는 일이죠. 네네. 네. 미국이야말로 정말 그런 면에서는 세상의 천국이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악화가 되고 말았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